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얄 패밀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왼쪽 포스터에서 보시는 그레이스 오브 모나코라고 하는 영화의 배경이 된 것이 바로 이 할리우드의 여배우였었던 그레이스 패트리샤 켈리가 바로 모나코 왕비가 되었던 그것을 다룬 영화였었죠. 정말 영화 같은 것이 현실이 되었던,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었던 이런 사건과처럼 로얄 패밀리 이야기라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두게 마련이죠. 사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왕이나 이렇게 황제가 없어진 이런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사실 로얄 패밀리에 해당되는 이렇게 대중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것은 요즘 아무래도 재벌 총수의 집안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최고 권력자인 정치 지도자의 그 가족 이야기,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권력의 승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도 아마 큰 관심거리 이게 말일 텐데요. 자, 조선 왕조에서도 이렇게 드라마화가 될 만한 거리를 제공했던 예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바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인수대비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인수대비는 성종의 어머니죠. 자, 그래서 한때 이런 왕실의 최고 권력자로 그의 아들을 좌지우지했었던, 그래서 특히 관심이 되었었던, 그러다가 말년에는 또 그의 손자인 연산군에게 또 곤욕을 치르게 되는 그런 불우한 말년을 보내게 되는 게 또 인수대비이기도 하죠. 자, 이 이야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조의 가계들을 좀 보셔야 될 텐데, 세조는 잘 아시다시피 단종인 조카를 갖다가 축출하고 쿠데타를 통해서 피바람을 일으키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이었었는지 모르게 그의 맏아들이었던 의경세자가 시름시름 앓다가 나이 20살에 죽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이를 계승하게 되는 게 그 둘째 아들이었던 해양대군이 왕위를 계승해서 예종이 되게 됩니다. 근데 예종도 자기 형과 똑같이 제위한 지 16개월 만에 나이 20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들을 하나 남기니 그게 제한대군이었죠. 그런데 이 당시의 최고의 실력자는 바로 세조비였던 정희왕후였고요. 그 정희왕후는 이 제한대군을 왕위에 올린 게 아니라 바로 의경세자와 인수대비 사이에서 난 두 아들 중에 맏아들이 월산대군인데, 월산대군은 몸이 약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바로 자을산군인 둘째 아들을 왕위에 올려서 그게 바로 성종이 되게 한 것이죠. 결정적으로 성종을 왕위에 올린 사람은 바로 이 정희왕후였고요. 그리고 난 뒤에도 이 성종 치세 동안에 7년여를 소위 수렴청정을 하면서 정희왕후가 절대적인 이런 권력을 누리게 되는데, 왜 그러면 성종을 둘째 손자였었던 바로 이 자을산군을 왕위에 올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자을산군의 장인이 한명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희왕후는 당시 최고 배우 실력자였던 한명회와의 결탁송에서 결국 정희왕후는 궁궐 내에서, 왕실 내에서 바로 이렇게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이렇게 원칙을 벗어나는 계승이 결국 그 이후에 이런 극적인 반전과 반전을 거듭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사람은 바로 이 인수대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조는 말이죠, 어린 두 손자를 두고 그의 아들이 죽게 되자 결국 궁궐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며느리와 그 두 손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큰 집을 마련해 주게 되니 바로 그것이 월산대군이 계승받게 되는 여러분들 지금의 덕수궁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이 과정에서 이 인수대비의 존재입니다. 자,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을 시켜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성종의 친형이었던 월산대군의 거처, 좀 전에 얘기했던 이 거처가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의주로 피난을 갔다가 돌아왔었던 선조가 머물렀던 공간이 됨으로써 한때 그래서 임금님의 처소가 되는 궁이 되었다는 점이죠. 그건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경복궁이나 이런 다른 궁궐들이 다 불탔기 때문이기도 했었지만 이것이 중건이 되고 난 뒤에도 굳이 이 월산대군의 집터에 머물렀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또 하나 주목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창덕궁을 중건을 하고 이제 거처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 뒤 19세기에 와서 위기적인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게 되죠. 바로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은 경복궁을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관 파천이었죠. 무려 1년여의 파천 이후에 고종이 경복궁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월산대군의 거처였었던 당시 경운궁으로 환궁을 했다는 점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국가적인 위기적 상황 속에서 왜 조선의 왕들은 굳이 자기의 궁궐을 버리고 월산대군의 거처에 처소를 마련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의경세자의 부인이 바로 인수대비, 이 성종의 어머니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인수대비를 막내딸로 둔 사람이 누구였냐면 한화기였습니다. 한화은 일찍이 그의 누나가 영락제의 후궁이 되었고요. 그리고 둘째 누나가 선덕제의 후궁이 됨으로써 결국 한화 자신이 뭐가 되었느냐 하면 로얄 패밀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명나라에서 관직을 제수받았을 뿐만 아니라 명나라와의 아주 긴밀한 외교 교섭에 관련해서는 이 한화기 전담을 했었다는 점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 조선 내의 최고 실력자로 부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당시 4대 관계가 철저했었던 상황 속에서 조선 왕실에서 한화만큼 이 명나라의 패밀리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큰딸로부터 아들, 조카들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한화의 딸이 인수대비였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한화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었던가는 그의 죽음 이후에 그의 무덤을 썼던 곳이 바로 지금 남양주 예전의 능내역 근처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능이라는 말을 붙이게 된 것도 능만큼, 왕의 무덤만큼 큰 무덤이 있는 동네라고 해서 능내라는 말이 붙여졌던 거거든요. 자, 이게 바로 한화의 무덤이 되겠고요. 이 한화의 무덤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는 이렇게 세워진 신도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왕의 비보다도 더 큰 규모의 이런 비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 이 한화의 권력이 명나라의 로얄 패밀리로서 막강한 권세를 쥐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결과 청주 한씨들의 대약진이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 예종의 두 부인 또 성종의 원비 공의 왕후도 다 한씨에서 나오게 되어서 그 뒤에 이런 한씨 청주 한씨들이 결국 외척으로서 크게 득세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외척에 의해서 추대된 어떤 의미에서 무능한 군주가 성종이었다는 말씀이 되겠죠. 오죽하면 자기 어머니 때문에 된 것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아버지 의경세자와
어머니 수빈을 의경왕과 인수왕비로 추증 높이더니 이어서는 또 덕종으로 추정을 하고 인수왕대비가 되고 나중에는 소의 왕후가 되는, 실제로 이 인수대비는 왕의 부인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추증이 됨으로써 최고의 권력자로 부상할 수 있게 되었으니 바로 이분이 인수대비, 그렇도록 드라마가 많이 되었었던 인수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조선 정치사의 그 비극이었던 이 연산군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인수대비인 소의 왕후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된 과정들 또한 바로 그 자신이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었고 소위 언서교지로 정치를 주도했었다는 점. 결국 그러면서도 또 불교신앙에 심취를 했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의 폐비와 죽음에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점. 그것이 결국 폐비 유씨의 친아들이었던 연산군이 결국 이를 원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여인은 대단한 똑똑한 인물이어서 내운이라는 책도 직접 집필해 내리기도 했었고요. 묘법 연화경이라든지 불정심다란이경과 같은 많은 불사를 실제로 벌였던 인물이 바로 인수대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사약도 내렸던, 그래서 그 피해를 입었던 배비윤씨.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성종은 12명의 부인에 29명의 자녀를 두었을 만큼 사실 조선 역대 임금들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여자를 좋아했던 사람이 성종이다 보니 그 와중에 배비윤 씨는 희생되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도 이 장희빈과 함께 이런 드라마의 소재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 연산군은 결국 치적도 많았지만 결국 이런 원수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소위 사화를 주도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결국 또 축출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자, 이것 때문에 그토록 세상 권력을 다 차지했었던 한명회가 죽은 지 17년 뒤에 결국 부관 참시의 그런 해군을 맡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것과 관련이 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인수대비를 중심으로 한 로얄 패밀리의 이야기를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